반도체를 사는 쪽, 메모리를 사는 쪽에서 난리를 쳐요. 투자해줘.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갑인데 투자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을이 돼요. 물량 만들어내려고 하면 갑자기 업황이 나빠져서 우리가 원래는 100 정도 사가려고 했는데 미안한데 50 정도만 사갈게. 이걸 오더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고가 갑자기 막 넘쳐나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동안 이제 빅테크 실적 시즌이 이제 네. 2월 들어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빅테크 실적 시즌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죠. AI 에이전트 때문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어려워질 거다. 네. 그러면 그 회사들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AI 인프라 투자가 슬로우해지지 않겠냐라고 네. 해서 같이 빠졌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타격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는 거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타격을 입더라도 살아남은 기업들이 더 가열차게 투자를 할 거다. 네, 왜냐면 결국은 승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 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마이크론 어떤 컨퍼런스 콜 행사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론이 그동안에 이제 HBM4, 엔비디아 루빈 GPU에 들어가는 HBM4 납품이 탈락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아니야. 우리 HBM4 잘 납품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성능에도 문제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뭐 반응이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6% 급등했고 하이닉스는 3% 이제 급등을 했던데 삼성전자부터 좀 다시 여쭤보면 삼성전자 HBM4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사양의 오버스펙 전략을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작년에 나왔던 HBM3 12단이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이제 들어가는 칩인데 85%가 SK 하이닉스가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SK 하이닉스 독주 체제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판을 뒤집어야 되니까 다음 버전이 이제 루빈에 들어가는 HBM은 좀 오버스펙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HBM이라는 게 제일 밑에 베이스 다이라는 로직 칩이 하나 네, 들어가고 있죠. 그 위에 D램을 12개를 쌓는 거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베이스 다이를 4나노 핀팻 공정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을 쓸수록 비싸지거든요. 삼성은 4나노를 썼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베이스 다이를 12나노 공정을 썼어요. 그럼 당연히 4나노 쓴 회사가 더 비싸겠죠. 그리고 그 위에 쌓는 D램도 삼성전자는 1C 그러니까 10나노 6세대 제품을 썼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10나노 5세대 1B, 1베타 공정을 썼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같은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할까? 일단 뭐 기술 주도권을 뭔가 좀 한번 흔들기 위해서 뭔가 좀 무리한다. 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운이 좋은 변수들이 발생하는데요. 변수. 네. 이거 운이에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성능이 생각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HBM도 성능을 높여야 되는 거죠. 특히나 베이스 다이의 이제 속도, 그게 보통 전송 속도라고 하는데요. 초당 원래 요구했던 거는 10기가 bps, 그러니까 초당 10기가 비트 정도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베라 루빈의 성능이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11기가 bps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11.7기가 bps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베이스 다이를 4나노를 썼기 때문에 성능을 높이는데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2나노 다이를 쓰기 때문에 칩 다이를 쓰기 때문에 이게 좀 성능 높이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변수였네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변수였는데 그게 삼성전자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HBM4 전쟁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베이스 다이 말씀하신 기술에서 삼성이 파운드리 역량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은 메모리 라인도 있고 파운드리 라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같은 공장 안에서 물류가 이동하고 그러니까 수율 관리나 그리고 이제 단가 이런 쪽에서 좀 유리한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TSMC의 파운드리를 씁니다. 그러면 메모리는 여기서 쌓아서 만들고 베이스 다이는 또 TSMC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 사이 또 뭐 이렇게 항공 특송 같은 것들 통해서 물류를 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 좀 불리하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를 외부에 의뢰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마진도 붙을 거고요. 마이크론도 좀 비슷한 뭐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인하우스에서 다 또 토탈 패키지로 다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원스톱 톤키 솔루션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AI 가속기를 원스톱 턴키로 하려면 엔비디아의 GPU 다이도 직접 만들고 그리고 이제 HBM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GPU하고 HBM을 2.5D 패키징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게 코워스라고 하는데요. 칩 온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2.5D 패키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세 개를 다 해야 원래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HBM은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가 만들고 그리고 파운드리
인텔 같은 경우는 GPU 선단 공정은 TSMC가 하고 그리고 코어스도 TSMC가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쪽 공정은 아직까지 HBM을 제외한 이쪽은 아직까지 좀 취약합니다. 자, SK하이닉스 또 HBM4 16단 제품 실제 그럼 양산 과정에서 가질 기술적 우위는 뭘까요? 12단에서 16단으로 네. 갈 때 일단 시장에서는 기존에는 칩하고 칩을 붙일 때 열하고 압력을 줘서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보통 TC 본딩이라고 하죠. 네, 서멀 컴프레션 본딩이라고 하는데 이쪽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이제 한미 반도체죠. 그래서 이제 열하고 압력을 줘서 그 칩하고 붙일 때 그 사이에 아주 마이크로 펌프라고 하는 약간 솔더볼 같은 게 들어갑니다. 네. 그걸 녹여서 딱 붙이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16단이 되면 펌프를 쓰지 않고 그냥 칩하고 칩을 그냥 다이렉트로 붙여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비용도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16단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붙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서멀 컴프레션으로 잘 붙이는 회사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16단까지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바뀌는 20단부터는 계속해서 SK하이닉스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이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HBM3S는 아까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85%라고 하셨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강한 동맹을 맺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견고한 동맹 유지하면서 HBM 시장 주도권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HBM4 시장에서도? HBM3 시장에서는 네. 그 엔비디아 향이 어쨌든 여기가 메이저리그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GPU가 메이저리그인데 거기에서 85% 비중을 차지했는데 HBM4부터는 아무래도 마켓시어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50%, 조금 덜 떨어진다 그러면 70%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나머지 그러면 30에서 50% 되는 시장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이제 양분하든지 이제 이렇게 나눠서 먹겠죠. 그럼 기존에는 85%에서 비어있는 15%를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먹고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마이크론이 좀 더 많이 했었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의미 있는 물량을 납품을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자체만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더 크다고 봐야 된다고 보여야 되는 건가요? 그건 좀 복합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HBM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대해서 주가에 모멘텀을 줄 거냐 아니면 HBM을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한테 좀 더 밸류를 줄 거냐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설계하는 ASIC이라고 하나요? 이 시장에서 삼성의 기회는 뭘까요? 엔비디아 GPU든 아니면 AMD GPU든 아니면 이제 ASIC이든 전부 TSMC 선단 공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많게는 2나노 공정 아니면 3나노, 4나노 정도 공정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TSMC 쪽에 워낙 많은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라인이 부족해요. TSMC 입장에서 제일 물량 크고 돈이 되는 거 먼저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TSMC, 애플의 AP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주고 뒤로 갈수록 물량 적고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찬밥 취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AI6라는 칩을 원래 TSMC에다가 주려고 하다가 그냥 삼성 파운드를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빅테크들도 이제 자체 설계 칩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TSMC 파운드리 그 라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면 번호표 뽑고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찾아오는 그런 낙수 효과가 좀 기대될 수 있죠. 자, 또 삼성전자 평택 P4 라인은 파운드리 대신 HBM4 전용으로 전환한 결정은 향후 실제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그러면? 일단 이제 제일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공급이 늘어나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거는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잖아요. 가격이 오르는 거는 결국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서 P4에서 저렇게 물량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주가적으로는 이게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장 수요는 너무 많고 여기에 이제 내가 시장 점유율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뉴스 자체가 워낙 팩트가 상반되는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뭐 이게 결국은 오보로 밝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물량보다 가격이 지금 주도하는 구조, Q보다 P가 주도하는 구조로 이제 된 건데 그렇게 변한 이유랑 그 지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전방 시장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 그 90년대 PC 사이클. PC가 갑자기 이제 가정에 한 대씩 보급이 되면서 PC용 수요가 막 늘었고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는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메모리들이 굉장히 이제 수요가 늘었고 그리고 이제 2016년, 17년, 18년 때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회사들이 일반 서버용 클라우드, 일반 클라우드용 이제 서버 쪽을 투자를 했던 건데 그런 빅 사이클들은 철저하게 Q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물량이 늘어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낙수 효과를 누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으로 보면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을 빼면 대부분 B2C가 메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AI 인프라가 주도하는 사이클이고
지금 AI 인프라는 반도체의 물량보다는 성능이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으면 비싸도 산다. 이런 기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량 Q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P가 빨리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고. 그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꺾이는 네. 순간 주가도 꺾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꺾일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힌트는 찾을 수 있죠.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지금 제일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 회사들이죠. 빅테크죠. 네. 빅테크들이 언제 투자를 그만둘까? 언제 빅테크들의 투자 수요가 줄어들까? 요걸 봐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실적을 파악하면서 실적 시즌에서 이제 코멘트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들은 가이던스라는 걸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아마존이 우리가 올해에 2천억 달러 캐펙스 투자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메타도 올해 1,130억 달러 투자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토탈 뭐 한 7천억 달러 정도는 되니까 작년 대비해서 35에서 40% 성장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번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투자하기로 한 규모가 그동안의 시장 조사 업체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꺾일 거라고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투자하는 회사들이 저거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PC와 모바일과 서버형 클라우드 사이클, 그 다음에 AI 사이클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 인터넷, 모바일, 그 다음에 서버, 뭐 클라우드 사이클 비교했을 때 현재 AI 사이클이 가진 결정적인 차이점과 과거 반도체 호황기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사이클의 차이점은 또 뭘까요? 일단 슈퍼 사이클이 Q가 주도하지 않고 P가 주도한 첫 번째 사이클 같아요. 제가 봤던 역대 사이클에서 P가 주도하는 사이클 처음입니다. 항상 Q가 주도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반도체라는 거는 네. 보통 PPAC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PPAC요? 네, 퍼포먼스, 파워, 에어리어, 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리는 이제 공간, 회로를 실장하니까 공간을 적게 차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 가격이죠. 그게 중요한데 이번 AI 사이클은 C를 무시합니다. 코스트. 그러니까 코스트를 무시하니까 예전에는 막 100만 개, 200만 개 양으로 막 그렇게 팔아서 사이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을 하나씩 파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해진 사이클인 거예요. 이번에 왜 가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AI 군비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군비 경쟁이라는 건 결국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가성비 싼 거보다는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적을 많이 죽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능이 좋으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한다. 그게 이번 사이클 특징인 거죠. 그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가 그럼 AI 산업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격상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그렇게 표현한 근거는 뭐죠? 일단 이제 지금 AI 사이클이 언제 시작됐냐면 2022년인가요? 맞습니다. 2022년 11월에 네. 오픈 AI가 챗 GPT라는 걸 공개하면서 생성형 AI라는 모델이 나왔고, 자, 이제 쇼크였어요. 이게 마치 2007년, 6년 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들고 나와서 휴대폰 업체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빅테크 업체들이 저 오픈 AI를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우리도 챗 GPT 같은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봤더니 컴퓨팅 파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근데 컴퓨팅 파워라는 거는 엔비디아 GPU를 우리 데이터 센터에다 갖다 놓고 최대한 병렬로 많이 연결하면 이게 이제 컴퓨팅 파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양질의 데이터를 넣어주었더니 계속 선형적으로 우리 모델이 좋아지더라. 그게 결국 AI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비 경쟁이 계속되면서 컴퓨팅 파워를 투자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끌어모으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빅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때 주도 2023년, 24년까지 주도했던 거는 엔비디아 GPU. 엔비디아 GPU를 누가 제일 많이 가져오느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GPU를 많이 만들려고 봤더니 어디가 병목이지? 봤더니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계속해서 병목이 되더라. 그 두 개가 계속해서 중요했고요. 여기서 존재감 있는 조연이 HBM이었어요. SK 하이닉스의 그때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삼각 동맹이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삼각 동맹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런데 사실 HBM이 중요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HBM은 주연이라기보다는 존재감 있는 조연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AI가 데이터 학습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트레이닝을 해서 학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했던 건데 작년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학습에서 늘어나는 컴퓨팅 수요보다는 이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서비스를 해주려면 미리 학습한 걸 기반으로 얘가 답변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큰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게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추론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추론이 점점 늘어나니까 추론이 중요해지니까 메모리의 역할이 학습 때보다는 훨씬 중요해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메모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연에서 이제 주연으로 격상이 된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메가 사이클 진입했다고 하시던데 그 표현의 의미랑 그
확신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건 뭘까요? 결국 이익률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D램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서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TSMC 이익률 넘어섰어요. TSMC가 54% 영업이익 나오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58%가 넘어섰죠. 그리고 조만간에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번 1분기 실적이나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면 매출 총 이익률이 70% 초반대거든요. 엔비디아가 그 정도 되는데 엔비디아 이익률하고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이익률 넘어설 거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업체들의 이익률이 8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역대급 사이클인 거죠. 그 이익률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주가도 꺾이지 않을 확률이 좀 높겠네요. 맞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조정은 있을 수 조정은 있겠네. 있겠지만 아마 그게 피크를 찍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처럼 이제 공급 가행되고 뭐 오더 컷으로 해서 사이클 꺾인 적이 많았는데 이번엔 그럴 위험은 없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똑같이 있다. 언제냐가 중요한 건데 그럼 과거에는 왜 슈퍼 사이클이 끝났냐? 이제 그러면 반도체를 사는 쪽, 메모리를 사는 쪽에서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뭐 CEO들이 와서 우리 메모리 없어서 큰일 났어. 그리고 공장 주변에다가 호텔 잡고 죽치고 막 계속 쪼은단 말이죠. 그럼 투자해줘.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메모리 공급사들은 시장 점유율도 욕심이 있잖아요. 투자를 하면 이게 반도체 팹이라는 게 막상 투자를 하면 백도가 없어요. 투자하면 일단은 계속 가야지 뭐. 맞습니다.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일단은 투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갑인데 투자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을이 돼요. 그죠? 왜냐면 이제 사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공장 다 지어놓고 막 이제 물량 만들어내려고 하면 갑자기 업황이 나빠져서 우리가 원래는 100 정도 사가려고 했는데 미안한데 50 정도만 사갈게. 이걸 오더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는 범용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재고가 갑자기 막 넘쳐나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런 적이 과거에 되게 많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2016년, 18년 때 슈퍼 사이클도 그런 식으로 끝났고요. 예전에 PC 사이클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구매 담당자들이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팹 주변에다가 호텔 잡고 계속 지금 반도체 줘, 메모리 줘 막 이런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뭐 네. 빅테크 중에서 그 반도체를 못 구해서 잘렸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글 구매 담당자가 잘렸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왜 장기 공급 계약을 안 해서 이렇게 리스크를 만들었냐? 그만큼 계속해서 아직까지 찾고 있다. 아직까지 그거를 이제 그런 위험 요소는 현재는 안 보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안 보이는데 이제 계속해서 고객사들이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투자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막 공장 땅 파고 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만드는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은 내년 말이나 이제 내후년 초쯤에 돼야 나오거든요. 그때까지는 뭐 이번 사이클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범용 D램 가격이 또 급등하면서 DDR5 마진 HBM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수익성 역전 현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요? 일단 주가적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범용 메모리를 많이 생산하는 삼성전자한테 되게 좋은 이슈인 거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3사 중에서 HBM 매출 비중이 제일 낮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쪽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범용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마진이 좋아지면 기존에 이제 범용 메모리 라인을 HBM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환율이 약간 좀 속도가 떨어지는 이게 이슈가 있으니까 그럼 범용하고 HBM 가격 둘 다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줄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또 이나노 공정과 엑시노스 2600의 성공 여부는 TSMC에 집중된 파운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재작년, 2024년까지만 해도 TSMC가 거기에도 줄이 길었거든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삼성 쪽으로 안 왔어요. 왜냐면 삼성이 그때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GAA라고 하는 신공정을 도입했는데 그게 성능도 안 나오고 수율도 안 나오니까 TSMC 쪽에 그냥 번호표 뽑고 기다리자 이런 업체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중간 인사를 통해서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왔잖아요. 5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오고 나서 엄청나게 쪼아댔죠.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긴장하고 혁신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3나노는 실패했지만 2나노는 성공시키겠다. 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잖아요. 상식적으로 3나노가 안 되는데 어떻게 2나노가 돼? 그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상식을 파괴해버렸죠. 근데 2나노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혁신이 성공을 해서 일단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생각보다 성능도 잘 나오고 수율도 괜찮으니까 이제 테슬라가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끊어줬죠. 그래서 작년 6월에 16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딜을 의뢰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수율이 잘 나오는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아이템이 엑시노스 2600이었어요. 그래서 2나노 공정으로 대규모 양산하는 첫 모델이 엑시노스 2600이었는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S26에 이제 탑재가 되기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팹리스들이 그동안에는 삼성이 불안해서 우리가 의뢰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던 업체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AMD가 이제 2나노 CPU를 또 삼성에 의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퀄컴이 2020년 이후로 삼성하고 거의 거래를 끊었었거든요. 네. 그때 스냅드래곤을 만들었는데 그때 뭐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거 TSMC로 100% 넘어갔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